제가 올해로 101살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살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는 사실 이른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젊다고 여기는 이른, 60대와 비교해도 몸은 여전히 움직이고 정신도 또렷합니다. 본격적인 노년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저 역시 이른 무렵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이른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여든이 되면 몸의 변화는 상상 이상으로 빨리 찾아옵니다. 아흔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날마다 줄어듭니다. 그리고 100살을 넘긴 지금 저는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진지하게 준비해 두었더라면. 오늘은 그런 저의 101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른 동안에 해 두었어야 했던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제 후회의 기록이자 동시에 지금 이른을 맞이하신 여러분께 드리는 진심 어린 편지이기도 합니다. 제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에 쫓겨 가족과 보낼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한창 때에는 건강 관리도 취미나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는 일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른이 되었을 때 저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80, 90, 그리고 100살, 그 사이에 저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소중한 벗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족과의 귀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건강을 잃고 경제적인 불안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답게 사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1살이 된 지금도 저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아직 늦지 않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른이 여러분,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제 실패를 교훈 삼아 훌륭한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인생 100년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100년을 정말로 풍요롭게 살아내려면 이른 동안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인 면, 그리고 정신적인 준비, 이 모든 것을 이른 안에 갖추어 두면 그 뒤에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제 몸으로 겪어보았기에 이 준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준비를 게을리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져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른이라면 아직 많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도, 인간관계를 깊게 하는 것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경제적인 대비를 하는 것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른에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지금의 삶은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충실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더 안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이 헛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께 전함으로써 제 인생에도 비로소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결코 이상론이 아닙니다. 101살까지 살아온 저의 생생한 경험의 바탕을 둔 실천적인 조언입니다. 때로는 가혹한 현실을 말씀드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더 나은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동행으로서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셨으면 합니다. 이르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백한의 인생 경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반성과 배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깊이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 시절에 건강관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직 괜찮아. 조만간 챙기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든에 들어서자 몸의 변화는 급격히 찾아왔고 아흔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제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아무리 많은 벗이 있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생을 즐길 수 없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이른 동안에 해두어야 할 건강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에 저는 산책 따위는 늙은이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제가 매일의 산책을 시작한 것은 85이 되어서였습니다. 의사로부터 이대로 가면 걷지 못하게 된다는 경고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다리와 허리의 근력은 상상 이상으로 쇠약해져 있었고 처음에는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만약 이른부터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더라면 제 여든과 아흔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발견을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산책을 시작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는 듯해도 실은 매일 무언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피어있는 꽃이 다르고 마주치는 사람이 다르고 하늘빛이 다릅니다. 그런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사실은 살아가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이른의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 집 주변을 5분만 걷는 것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익숙해지면 10분, 15분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이어가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발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휠체어에 의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산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름부터 시작했더라면 지금쯤은 제 두 발로 더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산책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기분도 한결 밝아집니다. 또 산책 중에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가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제 벗 중에 이름부터 매일 1시간씩 산책을 이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90이 된 지금도 지팡이 없이 걷고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차이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른의 여러분, 부디 저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산책하는 습관을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또 하나 크게 후회하는 것은 근력 유지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른 시절에 저는 근력 운동이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근력의 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심각하게 진행됩니다. 의학적으로는 30을 넘기면 해마다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른 이후에는 그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제 경우
80 초반에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졌고 85 무렵에는 무거운 짐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에 들어서자 일어서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70의 근력 유지를 의식했더라면 제 인생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력 유지라고 하면 헬스장에 다니며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의자 일어서기 운동.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또 벽에 손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벽 팔굽혀펴기는 상체의 근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제가 90을 넘기고 나서야 시작한 이 운동들을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지금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근력 유지는 단지 몸을 움직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낙상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노인의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거기서 자리보전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저도 88배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면했지만 그 뒤로 한동안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력이 더 있었더라면 넘어지는 것을 막았을지도 모르고 설령 넘어졌더라도 가볍게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근력이 있으면 일상의 질이 크게 높아집니다. 스스로 장을 보러 갈 수 있고 계단을 오를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자유로움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많은 일을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보기, 청소, 요리, 예전에는 당연히 하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른에 여러분, 부디 근력 유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10분이라도 좋은 이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후회 중 하나가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른 무렵에 저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해마다 한 번 받는 건강검진도 그저 형식적으로 받는 정도였습니다. 검사 결과에 조금 신경 쓰이는 수치가 있어도 나이 탓이려니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방심이 훗날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82에 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사는 좀 더 일찍 치료를 시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심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은 70 후반의 검진에서 이미 심장에 부담이 걸려 있다는 신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때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더라면 심근경색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검진은 단지 병을 찾아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이유는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쉬운 시기입니다. 스스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작은 변화도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 심전도, 흉부 X선, 이런 검사 결과는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과거의 검진 결과를 다시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몸에 신호가 나타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주의 깊게 제 몸과 마주했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또 정기 검진은 의사와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신경 쓰이는 증상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로 병원에 와서 죄송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걱정거리라도
의사와 상담하면 안심할 수 있고 받지요. 필요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벗 중에 70부터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뇨병을 일찍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90이 된 지금도 정정하게 지냅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른의 여러분, 부디 정기 검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해마다 한 번의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신경 쓰이는 것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을 잘 듣고 필요하면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일찍 대처하면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십시오. 몸은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소중한 바탕입니다. 그 바탕을 든든히 다져두면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101살이 된 지금 제가 가장 사무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소중함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도 괴롭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상상 이상으로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이른 시절에 인간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벗도 있고 가족도 있다. 이제 와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80, 90으로 나이를 더해가며 소중한 이들과의 이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나서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아직 정정한 이른 동안에 든든한 인간관계의 바탕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른 무렵에 저는 동네 모임이나 지역 행사에 귀찮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지금에 와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는 노인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회와의 연결입니다. 제 이웃 중에 이름부터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동네 모임의 임원을 맡고 지역 청소 활동에 나가고 잔치 준비를 거들고 그분은 90이 된 지금도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십니다. 몸이 편찮으실 때는 이웃이 들여다봐주고 장을 보기 어려울 때는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웃과 거의 왕래가 없습니다. 얼굴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적고 곤란할 때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이 차이는 이른 시절에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부담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기쁨과 배움을 줍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을 알게 되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지역의 보탬이 되는 기쁨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야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몸이 자유롭지 못한 지금은 좀처럼 뜻대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른에 지역 활동에 참여했더라면 지금쯤은 지역 안에서 소중한 역할을 맡고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는 재난 대비의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안전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혼자 살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알아차려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무척 불안한 일입니다. 이른에 여러분,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동네 모임, 지역 행사, 봉사활동,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참여해보면 새로운 발견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의 자신을 떠받쳐줄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외로워지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지역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제가 또 하나 크게 후회하는 것은 벗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른 시절 저에게는 오랜 세월 알고 지낸 벗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의 벗, 직장 동료, 동네 지인. 그러나 저는 이 관계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든에 들어서자 벗들과의 이별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 가족의 사정으로 멀리 이사가는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소중한 벗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흔이 되었을 무렵에는 연락을 주고받을 벗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른의 벗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두었어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날 약속을 하거나 함께 여행을 가거나 같은 취미를 즐기거나 그런 시간을 소중히 했더라면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정은 한쪽만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 떠받치고 서로 북돋우는 관계입니다. 저는 벗에게서 받는 것만 생각하고 제가 베푸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벗이 힘들 때 손을 내밀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곁에 다가가고 그런 마음의 교류를 소중히 했더라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벗을 사귀는 것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벗이라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만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또래와의 만남은 같은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만남은 새로운 시각과 활기를 줍니다. 제 지인 중에 75세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동료들과 지금도 정기적으로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다 같이 여행을 가고 작품 전시를 열고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고 90을 넘긴 지금도 무척 충실한 나날을 보내십니다. 벗과의 관계는 마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 상대가 있으면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 수 있습니다. 서로 떠받치는 관계가 있으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나날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은 기억도 요즘은 부쩍 줄었습니다. 만약 벗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했더라면 지금의 삶은 훨씬 밝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이른에 여러분, 벗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오랜 벗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새로운 벗과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그리고 베푸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 떠받치는 관계를 맺으십시오. 벗은 인생 최고의 보물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른 시절 저에게는 곁을 지켜주는 사람과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손주도 몇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복받은 가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족과의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심이 훗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 곁을 지켜주던 사람은 제가 78일 때 먼저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고마움도 애정도 다 전하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좀 더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했더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둘만의 시간을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면 우리 둘 다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비슷한 후회가 있습니다. 아들, 딸과는 겉으로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불안, 기쁨과 꿈에 대해 차분히 귀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제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가족이기에 더더욱 의식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겠지, 헤아려 주겠지 하는 어리광이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말로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진정한 이해는 생기지 않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에도 큰 후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가끔 만났지만 자라면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젊은이의 세계가 있다며 거리를 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는 특별한 것입니다. 부모와는 다른 시각에서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손주에게서도 신선한 자극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벗 중에 손주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손주를 만나 함께 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따라 대학생이 된 지금도 고민이 있으면 할아버지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벗은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관계를 맺어 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꾸만 뒤로 미루기 쉽지만 그러다가는 손쓸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르는 아직 몸도 움직이고 정신도 또렷한 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족과의 관계를 깊게 해두면 그 뒤의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의 저는 가족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딸도 바빠좀처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손주들과는 거의 왕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른의 관계를 깊게 해두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만들었더라면 지금도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의 여러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의식적으로 소통하십시오. 고마움과 애정을 말로 전하십시오.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드십시오.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그 관계를 깊게 하면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따뜻해집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족과의 정을 소중히 가꾸십시오. 101살이 된 지금 제가 가장 쓸쓸하게 느끼는 것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저 흘러갈 뿐 설레는 마음도 무언가에 푹 빠지는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책을 읽어도 어딘가 건성이어서 진정한 의미로 즐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른의 취미와 보람을 소중히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새삼 새로운 것을 시작해서 뭐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취미와 보람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빛깔을 더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것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 이른 동안에 취미와 보람을 찾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 시절 저는 주변 사람들이 다양한 취미를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원예를 즐기는 사람, 서예에 힘쓰는 사람, 모두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즐겁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새로운 것은 무리라고 믿었습니다. 젊을 때 해보지 않은 것을 이제 와서 시작해도 잘 될 리 없다. 망신만 당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지금에 와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라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즐길 수 있느냐, 마음이 풍요로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제 지인 중에 75세 수채화를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법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연습을 이어가 지금은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분의 표정이 무척 밝아진 것입니다. 날마다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취미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절실히 느낍니다. 또 72에 피아노를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처음에는 쉬운 곡도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이어가 지금은 동료들과 함께 연주를 즐깁니다. 음악이 있어 날마다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무척 빛나 보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좋겠다고 생각만 할 뿐 정작 스스로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될 리가 없어, 그런 마음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르는 아직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기억력이나 체력은 젊을 때만 못할지 모르나 경험과 지혜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시간에도 여유가 있어 차분히 매달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담이 없으니 순수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효과는 즐거움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뇌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이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손을 쓰는 취미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지만 몸이 자유롭지 못한 지금은 선택지가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른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더라면 지금도 그 즐거움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의 여러분,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이가 들어 새삼물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관심 가는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남은 인생을 크게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림, 음악, 원예, 서예, 요리, 사진, 서각,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취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좋으니 마음 끌리는 것을 찾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또 하나 크게 후회하는 것은 배우는 자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른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해온 경험이 있고 인생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이어가면 마음은 젊음을 지키고 세계는 끊임없이 넓어집니다. 제가 배움을 놓아버린 결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에는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른 시절에는 아직 이 기술들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 보인다, 나에게는 무리다 하고 단정지어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정보화 사회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메일도 쓸 줄 모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을 줄도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가족이나 벗과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른의 새로운 기술을 배웠더라면 지금의 삶은 훨씬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제 벗 중에 73세 컴퓨터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원 켜는 법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컴퓨터 교실에 다니며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지금은 메일로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고 인터넷으로 조사도 하고 온라인으로 장보기도 즐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배움을 이어가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배움은 새로운 기술만이 아닙니다. 역사, 문학, 과학, 예술. 세상에는 배워야 할 것이 끝없이 많습니다. 이른이 되어서도, 아니 이른이기에 더더욱 시간을 들여 차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 일에 쫓겨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른이 되어 시간이 생겼을 때 이제야말로 책을 많이 읽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막상은 이제 기억하지도 못해 이해하지도 못해 하고 단정짓고는 책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큰 잘못이었습니다. 독서는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나이를 더하면 젊을 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해졌기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배우기를 이어가는 것은 인지 기능의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활성화되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추면 뇌의 기능은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저는 지금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책을 읽어도 도중에 무엇을 읽고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배우기를 게을리한 결과입니다. 배움의 장은 많습니다. 대학의 공개 강좌, 시민 강좌, 도서관의 행사, 박물관의 전시, 또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른 시절에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번거롭다 모르겠다고 단정짓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이것들은 귀한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을 뿐 아니라 같이 배우려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의 여러분, 배우는 자세를 잊지 마십시오. 나이를 이유로 단념하지 말고 관심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십시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배우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십시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창작 활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른 시절 제 마음속에는 표현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긴 인생에서 겪은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이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능이 없다, 경험이 없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창작 활동은 재능이나 경험보다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형태로 만드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일기를 쓰고 편지를 쓰고 때로는 시 같은 것을 끄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바빠지면서 그런 활동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일흔이 되어 시간이 생겼을 때 다시 글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필력이 없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다고 믿고는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창작 활동은 남에게 평가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76세 자서전을 쓰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익힐 생각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쓰다 보니 지난날의 기억이 또렷이 되살아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서전은 가족에게 귀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의 인생을 알게 되어 감동했다고 합니다. 또 이른의 시조를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일상의 작은 일을 시조에 담음으로써 날마다가 더 풍요롭게 느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조를 통해 동료도 생겨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며 즐기십니다. 창작 활동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서예를 하고 요리를 창작하고 어느 것이든 훌륭한 창작 활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작 활동에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창작을 하는 동안은 잡념을 잊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안정에 무척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 창작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경험과 감정을 정리하며 새로운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창작 활동은 인지기능의 유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손을 움직이고 이런 활동은 뇌를 활성화합니다. 저는 지금 무언가 창작 활동을 시작하고 싶지만 집중력과 체력의 문제로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글을 쓰려 해도 도중에 지쳐버립니다. 그림을 그리려 해도 손이 떨려 뜻대로 선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른의 창작 활동을 시작했더라면 지금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작품으로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작품을 가족이나 벗에게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소통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른의 여러분, 창작 활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능이나 경험은 필요 없습니다. 소중한 것은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형태로 만들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미래의 자신과 가족에게 둘도 없는 보물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일기를 쓰고 밑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어느 것이든 훌륭한 창작 활동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폭을 넓혀 가면 됩니다. 창작 활동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는 멋진 취미입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1살까지 살아오며 절실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불안이 얼마나 인생을 어둡게 하는가입니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소중하지만 경제적인 안정이 없으면 안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른 시절 경제적인 면의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있으니 괜찮아,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을 거야 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101살까지 살게 될 줄은 몰랐고 의료비와 간병비가 이토록 많이 들 줄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다달이 살림을 꾸리느라 애를 먹습니다. 식비를 줄이고 공과금을 아끼고 그래도 모자랄 때는 가족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과 굴욕감은 상상 이상으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만약 이른에 좀 더 진지하게 경제적인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의 삶은 훨씬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제 실패를 교훈 삼아 이른에 여러분께서는 부디 경제적인 준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시절 제가 가장 안일하게 여긴 것은 연금만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연금 액수도 그런대로 있었고 물가도 지금만큼 비싸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지금에 와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연금의 가치는 시간과 함께 줄어듭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적어집니다. 제가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무렵과 비교하면 지금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의료비와 간병비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지출이 80, 90이 되면 잇따라 생깁니다. 제 경우 85세 심근경색으로 입원했고 그 뒤로도 정기적인 통원이 필요해졌습니다. 90을 넘기고서는 집안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도우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지출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른에 연금 외에 수입원을 마련해 두었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연금 외에 수입원이라고 해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을 계속한다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른 일하면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전일제가 아니더라도 시간제로 일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75가지 경비원으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고됐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얻은 수입을 저축으로 돌려 그 뒤의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기술이나 경험을 살려 수입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랜 직업 경험을 살려 자문일을 하거나 취미를 살려 공예품을 팔거나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에게 팔거나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안심이 다릅니다. 투자에 의한 수입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일하면 위험이 낮은 안정적인 투자를 골라 연금에 더해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어 이른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고 위험이 두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조금 더 공부해서 안전한 투자를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예금 금리가 낮은 요즘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산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부동산 수입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집이 있는 경우 일부를 세놓아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활용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집을 빌려주다니 번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비어있는 방을 세놓았더라면 다달이 수십만 원의 수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른의 여러분, 연금에만 기대는 것의 위험성을 이해하십시오. 가능한 한 여러 수입원을 마련하면 미래의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거나 기술을 살리거나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어느 것이든 하나라도 좋은 이 연금 외의 수입원을 마련하십시오. 이것이 안심할 수 있는 노년의 첫걸음이 됩니다. 제가 또 하나 크게 잘못 본 것은 의료비의 예상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저는 비교적 건강해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대로 큰 병 없이 천수를 다 할 수 있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든에 들어서자 몸에 탈이 잇따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무릎이 아프고 눈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85세 겪은 심근경색을 계기로 의료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입원비만 수백만 원, 그 뒤로 정기적인 검사와 약으로 다달이 수십만 원의 지출이 이어집니다. 또 90을 넘기고서는 간병 서비스도 필요해졌습니다. 도우미 비용, 주간 보호 비용, 복지용구 대여 비용, 이것들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의 부담이 됩니다.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저는 이른해 구체적으로 의료비에 대비해 두었어야 했습니다. 우선 의료보험의 점검입니다. 젊을 때든 보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충분한 보장을 해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른 동안에 보험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보장을 검토했어야 했습니다. 또 저축의 일부를 의료비 전용으로 마련해 두었어야 했습니다. 의료비를 위한 적금으로 다달이 일정 금액을 모았더라면 정작 때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보 중에 이름부터 다달이 2만 원씩 의료비 전용으로 저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90이 되어 큰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모아둔 돈이 있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비 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었어야 했습니다. 어떤 의료비가 보험으로 보장되고 어떤 비용이 본인 부담이 되는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비싼 비용을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른 동안에 주민센터나 보험기관의 상담에 제도를 자세히 배워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 단골 의사를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곧바로 상담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료비 절약으로도 이어집니다. 저는 의사와의 신뢰관계를 쌓아두지 못해 몸이 나빠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병원을 찾는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좀 더 이른 단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진행을 막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해 여러분, 의료비 대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보험점검, 전용 저축 마련 제도 이에 단골 의사 확보, 이것들을 이른 동안에 갖추어 두면 미래 의료비 불안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제 큰 후회 중 하나는 주거 환경의 점검을 미룬 것입니다. 이른 시절 저는 단독주택에 혼자 살았습니다. 곁을 지켜주던 사람을 잃은 뒤에도 정든 집이니까 이사는 번거로우니까 하는 이유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훗날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든에 들어서자 단독주택을 건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당 손질, 집수리, 청소, 이 모든 것이 체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집수리 비용은 예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지붕 수리, 외벽 도색, 물 쓰는 곳의 보수, 연금 생활자에게는 무척 무거운 지출이었습니다. 또 혼자 큰 집에 사는 것에 대한 불안도 커져갔습니다. 한밤중에 몸이 나빠졌을 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두려움, 도둑이나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쉬운 환경, 이런 불안이 나날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90을 넘기고서는 마침내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게 되어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부담이 되고 저 자신도 눈치를 보느라 지쳐버립니다. 만약 이른 동안에 주거 환경을 점검했더라면 좀 더 순조롭게 옮겨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이라면 아직 체력도 판단력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래를 내다보고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선택지는 문턱 없는 아파트나 노인 주택으로의 이사입니다. 단차가 없고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인이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몸이 불편해져도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75세 문턱 없는 아파트로 이사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든 집을 떠나는 게 쓸쓸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사하길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관리인이 매일 안부를 물어주어 안심이고 또래 이웃과의 교류도 즐기십니다. 또 함께 사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주거 환경의 정비, 비용의 분담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른 동안에 가족과 충분히 의논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형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우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가족과 의논하기를 피했습니다. 아직 괜찮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에 화제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훗날 혼란을 부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허둥지둥 함께 살게 되어 서로 준비가 부족한 탓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주거 환경의 점검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 유지비, 공과금, 재산세 이런 비용을 줄이면 생활비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을 팔면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금을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에 쓸 수 있다면 경제적인 불안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저는 정든 집을 놓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른 동안에 팔고 좀 더 알맞은 곳으로 옮겼어야 했습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판단을 미룬 결과 선택지가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이른의 여러분, 주거 점검을 미루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체력 저하, 가족과의 관계, 경제 상황, 이 모든 것을 헤아려 가장 알맞은 주거 환경을 고르십시오. 정든 집을 떠나는 것은 괴로울지 모르나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결단이 미래의 자신과 가족을 구하는 길이 됩니다. 101살까지 살아오며 제가 가장 깊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별, 외로움,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른 시절 이런 현실과 마주할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괜찮아. 나는 특별해하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현실이 닥쳤을 때 크게 흔들렸고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만약 이른 동안에 마음의 준비를 했더라면 그 뒤의 인생을 좀 더 평온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를 더한다는 것은 잃는 것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새로운 발견과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자기답게 사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 이른 동안에 해두어야 할 마음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 시절 제가 가장 못 견뎌한 것은 변화였습니다. 오랜 세월 익숙해진 생활, 습관, 환경, 이것들이 바뀌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가장 좋아. 변화는 번거로울 뿐이야 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나서는 바라든 바라지 않든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몸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 이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인생을 즐길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큰 변화를 겪은 것은 곁을 지켜주던 사람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78대였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생활, 집안일, 끼니 준비,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전부터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했더라면 좀 더 차분히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현실과 마주하기를 피했습니다. 재수없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가로막았습니다. 이사,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인간관계, 이제 와서 바꿔도 의미가 없어 번거로울 뿐이야 하고 믿고는 모든 것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손실이었습니다. 변화는 분명 불안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가져옵니다. 제 벗 중에 75세 이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서 괜찮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벗이 생기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 무척 충실한 생활을 보냅니다. 변화를 두려워했더라면 이 즐거움은 맛볼 수 없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려면 우선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혀도 다른 문이 열립니다. 또 작은 변화부터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길을 걸어보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보고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런 작은 변화에 익숙해지면 큰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변화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몸이 불편해진 지금도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휠체어에서의 생활은 분명 제약이 많지만 앉은 눈높이에서 보는 세상의 모습은 신선합니다. 도우미와의 만남도 새로운 인간관계로 즐기고 있습니다. 만약 이른 시절부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길렀더라면 그 뒤의 여러 변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 속에 있는 새로운 기쁨을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의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귀한 기회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조금씩 마음을 부드럽게 해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찾아올 여러 변화를 희망을 품고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또 하나 크게 후회하는 것은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른 시절에 저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건강한 것, 가족이 있는 것, 벗이 있는 것, 지붕 있는 집에서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101살이 된 지금 이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것이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고마움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소중한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고마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의 집안일, 저를 향한 마음씀 떠받쳐주는 것,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담는 일도 적었고
고마움을 행동으로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잃고 나서 저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좀 더 고마움을 전했더라면 우리 둘 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고맙다는 한마디로 관계는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벗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벗들의 친절과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일은 있어도 진심에서 우러난 고마움을 전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벗들은 저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걱정해주고 그때그때 좀 더 깊은 고마움을 전했더라면 관계는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고마움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 점원, 의사나 간호사, 이웃, 스쳐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고마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른 시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옅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내니까 당연해, 일이니까 당연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제 삶을 떠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고마워하면 하루하루가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고마움도 소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끼니를 챙기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은 기적과도 같은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것도 또렷하게 말하는 것도 예전처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른에 이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졌더라면 더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마움을 실천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벗에게, 신세지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다음으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권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고마웠던 일을 3가지 적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한 것, 날씨가 좋았던 것, 다정한 말을 들은 것, 어떤 것이든 고마움의 대상이 됩니다. 또 고마움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의 편지를 쓰거나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거들어 주거나 상대가 기뻐할 일을 함으로써 고마움은 더 깊이 전해집니다. 저는 지금 많은 사람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도우미, 의사, 간호사, 가족,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에서 우러난 고마움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면 모두 무척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른의 여러분, 고마움을 나날이 실천하십시오.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에도 새삼 고마운 눈길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고마운 마음은 인생을 밝고 따뜻하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저처럼 잃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고마워하며 하루하루를 더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저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른이 되어서도 저는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늙은이는 이래야 한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굴레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맞이한 지금이기에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늘 남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일에서는 윗사람과 동료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고 가정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제 진짜 마음과 바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른이 되었을 때 저에게는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새로운 벗을 사귀고 싶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책을 써보고 싶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늙은이가 할 일이 아니다. 부끄럽다고 믿고는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일은 넘어 혼자 여행이라니, 이상한 책을 쓰다니 주제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기답게 사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소중합니다. 제 지인 중에 72의 유아를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제 와서 그림이라니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개의치 않고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지역 미술전에서 입상할 정도의 솜씨가 되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무척 생기 넘칩니다.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기답게 사는 것의 멋짐을 절실히 느낍니다. 또 75세 혼자 여행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가족은 걱정했지만 내 인생이니 마음대로 하게 두라며 전국을 두루 여행하셨습니다. 그 경험담을 들으면 무척 충실한 시간을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다움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의 눈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용기입니다. 이상하게 보일지도 몰라, 실패할지도 몰라, 그런 불안을 넘어서는 용기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를 내면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이른 시절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안전하고 무난한 길만 골라온 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후회해도 늦었지만 만약 용기를 내어 하고 싶은 것을 했더라면 지금의 인생은 훨씬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다움을 찾으려면 우선 자기 마음과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른 시절 이런 물음을 피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부질없어 하고 믿고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살이 되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과 마주해 진정한 바람을 찾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뜸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자기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이런 작은 선택이 쌓여 자기다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휠체어에서의 생활이지만 그래도 자기다움을 드러내려 애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생각한 것을 솔직히 말하고 느낀 것을 꾸밈없이 표현하고, 늦었을지도 모르나 지금부터라도 자기답게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른의 여러분, 자기다움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남의 눈이나 평가에 매이지 말고 자기 마음에 정직하게 사십시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이를 이유로 단념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용기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자기답게 후회 없이 보내십시오. 저처럼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자기다운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긴 시간에 걸쳐 저의 백한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른 동안에 해두었어야 했던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 인간관계, 취미와 보람, 경제적인 준비, 그리고 마음의 준비,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임을 제 몸으로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미 늦었다고 여기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70이라면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80이라도 90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101살이 된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몸은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아직도 자라고 있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찍 시작할수록 그 혜택을 더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른의 여러분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건강관리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산책하십시오. 의자에서 일어서는 운동을 10번이라도 좋으니 이어가십시오. 해마다 한 번의 건강검진을 진지하게 받으십시오. 이 작은 쌓임이 미래에 큰 차이를 낳습니다. 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다음으로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한동안 연락하지 않은 벗에게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가족에게 고맙다고 전하십시오. 지역 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찾아보십시오.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소중한 사람을 잃고 지금은 외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이 쓸쓸함을 여러분께서는 맛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서로 떠받칠 수 있는 관계를 맺으십시오. 취미와 보람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가는 것이 있다면 나이를 이유로 단념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악기를 연주해보고 싶다.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잘하지 못할지도 몰라 부끄러워. 그런 마음을 버리고 순수하게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남은 인생을 진심으로 즐기며 보내십시오. 경제적인 준비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연금 외에 수입원을 생각하고 의료비에 대비하고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십시오. 돈 걱정이 있으면 다른 면이 아무리 충실해도 진심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준비를 게을리한 결과 매일 돈 걱정을 하며 지냅니다. 여러분께서는 안심하며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든든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자기답게 사는 것. 이것들은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 것에 고마워하십시오. 가족과 벗에게 고맙다고 전하십시오. 자기 마음에 정직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꽃을 보며 감동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행복을 느끼고 이런 나날의 쌓임이 풍요로운 인생을 만듭니다. 저는 이른 시절 이것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언제든 할 수 있어 조만간 하지 하고 미루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불안해진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나 하고 여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산책을 시작한다. 벗에게 연락한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저축을 한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 어느 것이든 하나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가 습관이 되면 다음 것에 도전하십시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나아가면 인생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또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과 벗, 지역 사람들,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곤란할 때는 거리낌 없이 도움을 청하십시오. 사람은 서로 떠받치며 살아갑니다.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 한 결과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좀 더 솔직하게 사람의 도움을 청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외로운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서로 떠받치며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101살이 되어 제가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90이 되어도 100살이 되어도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새삼 무엇을 한다는 마음은 버리십시오. 인생에 이제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출발의 날입니다. 저는 많은 후회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이라는 날에 희망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귀한 경험을 나눌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 실패가 여러분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른의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른을 맞이할 여러분, 부디 저의 후회를 여러분의 행동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건강을 소중히 하고 인간관계를 깊게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경제적인 대비를 하고 마음 풍요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고마운 마음으로 자기답게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십시오. 저는 101살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이제부터입니다. 남은 인생이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한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저의 긴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보다 훨씬 풍요롭고 행복한 것이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저도 남은 시간을 소중히 온 힘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모두의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